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초등학교를 퇴직하신 50대 후반에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방아쇠 수지부터 다양한 손목질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생생한 치료 후기 갖고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침마다 손이 불편해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쥐었다 폈다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짚고 일하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그런 불편함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던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평구 중산동에 사는 50대 후반의 전직 교사분이셨습니다. 4년 전부터 왼손 세 번째 손가락에 방아쇠 수지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정형외과에서 왼어깨 50견 진단을 받고 치료했었습니다. 3달 전부터 양손 엄지, 오른손 약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도 방아쇠 수지가 생겼습니다. 왼손 중지 둘대마디 측부인대염, 양손목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양손목 건초염도 있습니다. 그동안 스테로이드, 프롤로, 충격파 등 좋다는 치료를 받았는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4남매인데 형제들 모두 왼손 세 번째 손가락에 방아쇠 수지가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구부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양손목에 손목건초염, TFCC 손상이 있으며 동생 한 명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셨던 전직 교사분이셨습니다. 방아쇠 수지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특발성, 원인 불명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압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위질을 하거나 골프채를 잡으려면 어딘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지나 우지나 엄지거든요. 그래서 방아쇠 수지는 사지, 우지, 엄지 제일 많이 생겨요. 왜? 우리 손에 어딘가 걸려 힘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서형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지속적인 압력, 뭐 가위라든가 골프채 이런 지속적인 눌리면서 생기는 게 바로 방아쇠 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당뇨, 통풍, 결절종, 류마토이드 관절염, 신장질환과 관련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하는 환자처럼 일부에서는 가족력이 있기도 합니다. TFCC, 손목건초염, 측부인대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사용이에요.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면 손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외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상에서 뭐 TFCC라든가 손목건초염이라든가 손가락, 측부인대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과사용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아쇠 수지는 가족력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많이 써도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압력.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집안과 친절과 계속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친정일도 하시고 집안에 왔다 가서 일을 많이 하시면서 손을 그동안 되게 많이 쓰셨어요. 가정력도 있는데다 과서용이 되면서 지속적인 압력이 되면 더욱더 손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또 환자분께서는 취미로 이제 성경 필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씨 쓰는 일을 하게 되면요, 손목에 가장 큰 부담이 돼요. 손목이 만성적으로 자주 아프신 분이라면 일단 글쓰기 같은 거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자극, 이제 손이 자꾸 아프면 자꾸 주무르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 있는 부위를 만지게 되면 통증 있는 부위를 만지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만지지 말 거를 부탁드렸고 좀 덜 쓰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친정을 오가시면서 일을 또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이 아프신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더 나빠지겠죠. 일단 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일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근육을 풀어주고 건초, 활차 등의 기능의 안정을 유도하며 손가락, 손목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기호를 순환시켜 재발을 막아주며 원기를 끌어올려 정상을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 보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의 핵심은 증상별 주의사항이에요. TFCC라든가 손목 건초염이라든가 일단 방아쇠 수지, 손과 관련된 질환이 생기면 일단 손을 좀 덜 쓰셔야 돼요. 안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안 쓰면 굳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게 쓰셔야 되죠. 근데 일부러 쓰면서 확인한다든가 자꾸 주무른다 아픈 곳을 만지게 되면 더욱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특히 TFCC 같은 건 이제 회전 동작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돌리는 거, 바깥 따는 거, 유리창 닦는 이런 회전 동작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손가락 측부인대 이런 같은 이렇게 측부인대가처럼 얇고 미세한 이런 인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큰 인대처럼
회복도 좀 더디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데 아프다 자꾸 막 주무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이 가고 아프시다면 거기에 뭐 하시는 게 좋다고요?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는 게 좋고요. 방아쇠지 같은 경우는 자꾸 앞을 막 누르고 막 쥐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뭔가 하시다면 하여튼 통증 부엔 아이스백을 하시는 게 좋고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주 한 주 달라진 모습에 저도 놀랐지만 가족들도 신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병이다 보니 사실 희망이 없다고 느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으니 걱정도 없습니다. 좋아하던 요가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마셨던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견우가 소개한 이 환자분의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치료 의지가 섰다면 행동하려는 용기가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소개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서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견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